자, 오늘 둘째 시간 제9장 민법 총칙 무효와 취소입니다. 먼저 무효 취소를 우리가 이미 대부분 이제 민법 총칙에서 배웠습니다. 어떤 법률 행위가 계약이 무효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계약을 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맨 앞에 무효의와 사유에서 말씀 써진 것처럼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것은 성립, 법률행위가 이제 성립이 되고 성립되지 않았다면 불성립,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유효, 무효를 논하지 않죠. 성립한 때로부터 무효입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소는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기강박, 차고 등 취소는 사기당해서 계약을 했다면 취소권자가 사기당해서 의사표시한 자가 취소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그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취소할 때까지는 사기당해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유효죠. 일단 취소할 때까지는 유효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사기당해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취소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효입니다.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소급해서, 소급이라는 것은 계약을 한 시점, 사기를 당해서 계약한 시점으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된다는 것은 같습니다. 효력이 없어지죠. 그러나 무효는 어떤 의사표시, 표의자의 의사표시 없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요.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된다는 점은 같지만 취소해야 된다는 거죠. 취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계약은 법률행위는 유효입니다. 자, 무효의 의 보았고요. 무효 사유 이미 우리가 쭉 총칙에서 배워왔죠. 한두 개 빼고는 다 했습니다. 의사무능력자,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입니다. 다음, 법률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지 않거나 불능 중에 원시적 불능이거나 또는 강행법규, 특히 강행법규 중에 효력 규정에 위반했거나 또는 반사회질서, 제일 중요한 민법 103조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이거나 또는 목적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즉 민법 104조 불공정한 행위도 무효죠. 다음, 비진리 표시의 경우에는 107조 1항 단서에 따라서 상대방이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죠. 다음, 통정허위 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그리고 무권 대리인 행위는 원칙이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에게 무효죠. 여기까지 무권 대리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 배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10번 불법 조건이 붙은 이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법이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입니다. 다음 시간 우리 무효 취소가 끝나면 법률행위 부관, 조건 기한할 때 10번을 설명드립니다. 일단 이 정리해야 될 10가지 민법 총칙에 이 10가지가 무효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무효 사유. 다만 다시 정리해 드리겠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7번과 8번 민법 107조, 108조 이 무효는 선의에 이미 다 했죠. 107조 무효, 108조가 무효일 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 주장을 할 수 없는 상대적 무효죠. 요건 나중에 맨 끝에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효 사유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자, 무효의 효과에서는 민법에 3개의 조문이 있습니다. 일부 무효,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는데요. 먼저 일부 무효입니다. 자, 민법 137조에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이면 원칙은 그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자, 주의해야 됩니다.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일 때도 원칙은 전부를, 그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다만 137조 단서에 따라 일부 무효가 되는데요. 자, 보십시오. 2번에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이면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일부 무효 있죠. 요 무효인 부분, 일부 무효인 부분이 없었더라도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그 부분, 그 일부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유효를 하는 거죠. 이 조문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판례 하나 보시면 불화라는 거는 국가가 무슨 땅을, 토지를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매매할 때는, 국가가 땅을 팔 때는 불화라는 말을 씁니다. 불화된 국유 임야 중에 처분할 수 없는 일부 행정재산이, 일부가 행정재산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매수인이 자녀고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 일부 행정재산인 부분은 무효이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는 게 판례죠. 판례고요. 법률행위 불성립의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일부 무효가, 무효 유효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불성립의 경우에는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것. 자, 일부 무효를 해석을 137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원칙은 전부 무효가, 다만 단서에 따라 일부 무효가 될 수가 있죠. 다음 138조 무효행위의 전환입니다. 어떤 행위가 A라고 하는 행위로서는 무효인데 이게 다른 B라는 행위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A라는 행위로서는 무효이지만 이 B라는 행위로 전환이 돼서, 무효행위가 이렇게 전환이 돼서 B라는 행위로서는 유효가 될 수 있다는 전환 이론입니다. 먼저 무효행위 전환이란 무효인 법률행위가 A라는 행위로서는 무효인데 이게 다른 B라는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B라는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의혹했다면 다른 법률행위 B라는 행위로 전환되어 유효가 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십시오. 2, 3, 4, 5번인데 2번 또는 수표 발행, 수표 발행이 어떤 요건을, 수표 발행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수표 발행 행위로서는 무효이지만 그게 그 수표 용지가 차용증으로 돈을 빌려준 차용증서로서는 유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을 발행했는데, 수표를 발행했는데 이게 무효라 하더라도 이 쪽지를 수표 증서를 갖고 있으면
그게 차용증으로서는 유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3번입니다. 혼외자라는 것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혼외자를 첩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친생자로 자기 혼인 중에 출생자로 신고하면 이거 무효입니다. 혼외자를 친생자로 신고해도. 그러나 출생 신고로서는 무효이지만 인지라는 것을 우리 배웠죠. 자기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인지로서는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4번. 마찬가지 타인의 자를, 남의 자를 자기 친생자로 출생 신고하는 것도 무효입니다. 남의 자를. 그러나 입양할 의사를 가지고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입양으로서는 유효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5번. 유언을 할 때 비밀증서로 작성된 유언장이 무효입니다. 그 비밀이 지켜지지 않아서 비밀증서로서는 무효이지만 그게 자필로 작성됐다면 자필증서로서는 유언으로서 유효가 될 수가 있다는 이런 것들이 판례가 인정하는, 전부 판례입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무효행위의 전환이죠. 앞에 있는 A라는 행위로서는 무효이지만 B라는 뒤에 행위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B라는 행위로서는 유효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무효행위의 초인입니다. 원래 우리가 초인을 우리 배웠지만 무효인 행위는 원칙은 초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효행위는 초인해도 유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를 주고 있죠. 민법 139조에 보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초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원칙은. 다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초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민법 139조에 규정되어 있죠. 자, 해석을 하면요. 두 번째, 무효인 행위는 원칙적으로 초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소급표도 없고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는 거죠. 이제 초인을 예외를 했을 때 소급표, 이 초인에는 소급표가 없다는 것. 소급표가 없다는 것은 무효인 행위를 초인하면 소급하여 아니면 처음부터 주의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면 X입니다. 처음부터가 아니고 초인한 때부터 그때부터 유효가 될 수가 있다는 소급표는 없습니다. 예외고. 그리고 우리 3번 확정적 절대 무효는 여러 번 했죠. 절대 무효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초인. 절대 무효는 절대 초인할 수 없다. 절대 무효인 경우를 보십시오. 사회질서 위반이나 특히 불공정한 법률행위 가지고 많이 묻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 무효입니다. 민법 103조, 104조. 이건 절대 초인할 수 없고 초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4번에 예외적으로 초인할 수 있는 건 상대적 무효입니다. 상대적 무효가 두 가지죠. 비진리 표시가 무효일 때와 특히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상대적 무효입니다. 이건 초인할 수 있지만 두 가지 통정허위 표시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초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거로 본다. 소급표가 없다는 거 꼭 주의해서 보시고, 초인할 수 있는 것은 절대 무효가 아니라 상대적 무효라는 것 꼭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의 판례 이론이 시험에 또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 거기 5번에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하면 우리 앞 시간에 배운 무권 대리와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토지거래 허가제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요. 무권 대리는 앞 시간에 무권 대리인이 한 행위는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죠. 그래서 추인할 것인지 추인 거절할 것인지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무권 대리 행위도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자, 우선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갑이 을에게 토지 계약을, 토지 매매, 주로 매매입니다. 토지를 매매했죠. 자, 그러면 이 토지 매매 계약을 했다면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시장 허가구역이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허가 받으면 이 계약은, 매매 계약은 확정적 유효고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고 허가 받으면 불허가, 허가를 못 받거나 허가 받지 못하거나 허가 처분이 거부되거나 불허가, 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허가 받기까지는 유동적, 허가 받으면 유효가 되고 허가 받지 못하면 무효가 되니까 허가 받기까지는 유동적 상태에서, 유동적이다 그 말이죠. 유동적, 여러분 유동적 상태에서 무효, 유동적 상태에서 무효 상태입니다. 자, 이걸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판례, 전체가 다 판례 이론입니다. 하나하나 정리하시고 이렇게 허가 여부에 따라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1번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갑과 을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매매했다면 그 허가받기 전에는 시군구청장의 행정관청에 허가받기 전에는 물권적인 효력을 물론이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유동적 무효 상태, 유동적인 무효 상태라는 겁니다. 2번 시장군수구청장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이제 그 계약은 소급해서 허가 받으면 이 계약을 맺은 시점으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시장 등의 불허가 처분, 허가받지 못하면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 소급해서 확정적 무효, 이제 처음부터 무효였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다음 3번 계약 당사자 갑과 을이,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허가받지 않을 목적이거나 아니면 잠탈이라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저런 계약을 하기로 당사자가 처음부터 그렇게 합의했다면, 그런 계약이었다면 그건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입니다. 허가받지 않을 목적, 배제나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했다면 그건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4번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기로 의사를, 계약을 해놓고 매매계약 할 때부터, 매매계약을 할 때나 계약을 해놓고
허가받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했다면 갑과 을이 당사자가 그것도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5번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다는 것은 계약을 할 때는 매매 계약을 할 때는 허가구역이었지만 계약을 한 후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거나 아니면 지정기간이 허가구역 지정할 때 뭐 3년 이렇게 기간을 정했는데 그 3년이라는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국토부 장관 등이 재지정,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토지거래 계약은 이제는 확정적 유효입니다. 허가구역 해제 기간 만료가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죠. 이제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6번 매매 계약이 만약에 정지조건부, 우리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배우는 정지조건부 계약이었는데 그 조건이 허가받기 전에 이미 조건 불성취로 확정되면 이건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조건 불성취로서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7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당사자들은 갑과 을은 아직 허가받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니까 계약에 대한 채무 이행, 서로 이행을 해달라고 허가받기 전에는 이행 청구도 할 수 없고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아직 허가받기 전은 무효 상태니까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허가받기 전까지는. 다음 허가받는 게 먼저입니다. 8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매도인 갑은 허가에 협력해 줘야 되고 매수인 을은 허가를 먼저 받아야 대금을 지급하니까 이 허가 협력 의무가 먼저 이행돼야 되니까 대금 지급 의무와는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뭐가 먼저입니다. 허가 협력 의무, 허가 받을 이 의무가 먼저 이행이 돼야 됩니다.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는 거죠. 동시행 관계라면 틀립니다. 9번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만약에 갑이 허가 신청에 협력 의무 이행 안 하면 상대방 을은 갑을 상대로 허가 협력 의무, 허가 받아달라고, 허가에 협력해달라고 소송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 이익이 있다는 것은 소송으로 허가 협력 의무를 이행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10번 당사자 일방이 허가 협력 의무에 이행하지 않으면 만약에 갑이 허가 협력 의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을은 그에 대해서 협력 의무 불이행으로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갑과 을이 그런 약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약정을 예정했다면 그것도 유효입니다. 갑이 허가에 협력하지 않으면 을에게 얼마간 손해배상하기로 예정하거나 약정도 유효입니다. 다음 11번 매수인이 지급한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 말이죠. 계약을 할 때 을이 계약금을 주었다면 갑에게 그 계약은 일단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저 계약은 그대로 유효입니다. 유효니까 아직 허가받기 전이라도 계약금을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다만 확정적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 확정적 무효가 되면 을은 갑에게 저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그때는 청구할 수가 있죠.
그러나 아직 허가받기 전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준 것은 그대로 유효니까 저건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12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을 준 어른 저 계약금을 포기하고 상대방 매도인 갑은 받은 계약금에 저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배액 2배를 상환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 자, 우리 계약할 때 배우죠. 계약금을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금을 준 어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갑은 2배를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 그건 약정 해제로 할 수 있습니다. 1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3자 갑을병입니다. 갑을병, 갑에서 을로 매매하고 을이 다시 병에게 매매했죠. 갑을병으로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생략 등기입니다. 갑을병 사이에 3자 간 중간생략 등기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갑에서 병으로 을을 생략하고 갑을 병으로 매매했는데요. 을을 생략하고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하는 중간생략 등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를 했다면 이건 절대 무효입니다. 허가구역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입니다. 우리 물권법에 가서도 배우게 됩니다. 다음 14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아직 허가받기 전 상태에서도 당사자는 이 계약이 매매 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로 이루어졌다면 요 매매 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로 이루어졌다면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차고나 허가받기 전 상태에서도 저 매매 계약이 갑과 을의 매매가 차고나 사기강박으로 이루어졌다면 차고나 사기강박으로서 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허가받기 전이라도 말이죠. 다음 1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 건물, 땅하고 건물을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매했다면 토지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죠. 토지에 대한 허가를 안 받으면 그 건물 부분만이라도 이전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토지와 건물을 거래했을 때 토지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건물 부분만이라도 이전해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하나 15번 밑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매매 계약이 만약에 확정적 무효가 됨에 있어서 귀책 사유, 어떤 허가에 협력하지 않은 사람도, 허가에 협력 안 해준 사람도 확정적 무효가 되면 그 확정적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인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 주장을 할 수 있다, 없다면 있다. 이런 식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또 이제 문제풀이 가서 최근에도 이 허가구역과 관련된 유동적 무효 이론이 매년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출제되고 있죠. 기출문제와 예상 문제로서 또 문제 풀면서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다음 무효의 종류와 구분에 관한 표, 우리 교재에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표를 보십시오. 자, 무효의 종류 구분에 저희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리하고 갑니다. 주장 대상에 따라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거기 적어진 사회질서 위반이나 103조 불공정한 행위 104조 위반을 누구에게나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러나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우리 이미 다 배웠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무효입니다. 두 가지, 비진위 표시에 관한 예외적 무효일 때와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107조, 108조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죠. 무슨 무효입니다. 상대적 무효입니다. 다음, 절차의 필요성에 따라 당연 무효와 재판상 무효입니다. 자, 당연 무효는 의사 표시만으로 무효라는 무효 주장을 하면 당연히 무효죠. 민법의 대부분의 무효는 당연 무효인데요. 재판상 무효는 법원의 무효 선고, 법원이 무효 판결을 해야 무효가 되는, 민법에는 없고요. 민법에는 없고 상법에 회사 설립이나 회사 합병의 무효는 무효 주장만으로는 무효가 될 수 없고,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려야, 무효 판결을 받아야 무효가 됩니다. 다음, 무효 정도에 따라 전부 무효, 일부 무효인데, 전부 무효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인 것이고, 일부 무효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법률행위 일부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건데, 원칙은 전부 무효지만 137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그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다 해서 일부 무효가 되죠. 그건 예외라는 사실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확정 정도에 따라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인데, 대부분의 무효는 확정적 무효지만 유동적 무효는 두 가지. 무권 대리 행위나 토지거래 허가 제도, 허가구역에서의 토지 매매는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죠. 허가 받기 전까지는 그걸 유동적 뭐라고 합니다. 무효. 이렇게 구분하시고 설명은 다 대부분 드렸습니다. 다음 2절 법률행위의 취소입니다. 자, 취소는 우리가 이제 갑과 을이 무슨 계약을 할 때 취소 사유, 취소 이야기는 이미 했고요. 취소 사유하면 민법에서는, 민법 총칙에서는 세 가지 이미 배웠던 행위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 등 없이 했을 때. 다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09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10조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취소입니다. 자, 을로부터 을의 사기로 갑이 법률행위를 했다면 갑은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 을의 사기당해서 했기 때문에요. 착오도 마찬가지죠. 다음 바로 취소권자로 갑니다. 2번 보십시오. 취소권자는, 자, 누가 취소권자냐? 취소권자가 취소를 해야만, 법률행위를 취소해야만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취소하지 않으면 그건 취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효입니다. 유효죠. 자, 먼저 취소는 행위 제한 능력자 본인도 우리 배웠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본인도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을 미성년자 본인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다음,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사기강박, 이 그림에서 을로부터 갑이 사기강박을 당했거나 갑이 착오로 의사표시를 했죠. 그럼 착오로 의사표시 한 자도 취소할 수 있죠. 그리고 취소권자의 대리인도 취소할 수가 있죠. 그 대리인에는 우리 민법 조문에
대리인에는 법정 대리인을 말하고 취소권자의 대리인이라고 돼 있죠. 민법의 140조에. 그 대리인을 법정 대리인을 말하고 임의 대리는 본인의 취소권을 다시 수여받은 임의 대리인이 아니면 임의 대리는 본인의 특별수권, 취소권을 다시 부여하지 않으면 임의 대리는 원칙은 취소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거 조심해야 되고요. 취소권자 대리인 할 때는 법정 대리고 임의 대리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있어야 합니다. 자, 4번 승계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취소권을 승계받은 사람은 당연히 상속인 등이죠.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고 사망하셨다면 그 상속인이 취소권을 승계하니까 상속인도 취소권자가 될 수 있고, 다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상대방 취소권자가 갑이고 상대방이 을이면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을이면 상대방이 확정되면 당연히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는 그 확정된 상대방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그게 5번. 6번에 취소권 행사기간. 취소는 추인, 그 법률행위가 추인할 수 있는 날로, 추인할 수 있게 되었다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추인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요 기간 내에 3년, 10년 둘 중에 하나, 요 기간 내에 취소해야 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이걸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행사 기간을 말합니다. 제척기간이다. 3년, 10년 꼭 알고 계셔야 되죠. 다음, 취소 효과입니다. 이제 갑이 을에게 취소를 하게 되면, 저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다 이미 설명드렸던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이 계약을 한 시점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됩니다. 효력이 없죠. 단 행위 제한 능력, 미성년자가 했던 법률행위를,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이 취소는 선의 악이 누구에게나 취소를 주장할 수가 있죠. 이걸 절대적 취소고, 단 3번에 착오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는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죠. 그걸 상대적 취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 취소와 상대적 취소 꼭 구분하셔야 되고,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니까 이미 이행된 것은, 무효이든 취소든 이행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부당이득에 가면요, 5번, 6번 선의의 수익자는, 선의로 이익을 취득한 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 한도 내에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고, 악의의 수익자는, 악의인 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뭐 해야 됩니다. 배상. 다만 특칙이 7번 행위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로 제일 많이 묻죠. 미성년자가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은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미성년자 할 때 했죠. 미성년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매매 대금으로 1억을 받아서 이걸 생활비 등으로 썼다면 그건 현존 이익이 남아 있는 것이고,
예금을 해두거나 아니면 보관하고 있거나 생활비로 쓴 거는 현존 이익이 있고 남아있고, 유흥비, 미성년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무슨 집을 팔고 1억을 받아서 대금을 유흥비로 썼다. 이 중에 일부를 유흥비로 쓴 것은 현존 이익이 남아있지 않죠. 그건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요. 자, 8번.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가분적이라는 것은 나눌 수 있거나, 나눌 수 있거나, 그 목적물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된다면, 일부 취소도, 그 일부만을, 법률행위 중에 일부만을 취소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죠. 자, 원칙은 법률행위 일부 취소는 원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법률행위가 가분, 나눌 수 있거나 일부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때는 일부 취소도 할 수 있다는 거, 허용된다는 거 아시고. 자,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초인입니다. 자,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것이 초인입니다. 자, 초인. 무권 대리의 초인. 이 시간에 무효행위의 초인.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대표적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것을 초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초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취소권의 일종의 취소권의 포기를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초인은 초인권자가 취소하는 법률행위 상대방에 대해서 취소와 같이 초인도 형성권이고 일방적 의사표시를 합니다. 자, 취소권, 초인권 다 우리 권리 분류에서 형성권이고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리고 3번, 초인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다 이 초인의 의사표시도 명시적, 묵시적 다 할 수 있고요. 4번, 행위 무능력자인 미성년자는 자기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한 행위를 취소는 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가 취소는 할 수 있지만 초인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성년자가 초인하려면 능력자, 성년이 돼야 되고, 차고나 사기강박에 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초인하려면 차고나 사기강박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초인할 수가 있죠. 그걸 우리가 초인을 하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초인하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서 그 사유가 소멸 또는 사유가 없어져야 초인할 수 있는 겁니다. 5번, 초인은 취소권 포기므로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해야 되겠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서 초인해야 됩니다. 모르고 초인했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죠. 다음 6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취소가 되면 취소된 후에 그 의사표시를 다시 초인하면 그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된다. 그 말은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면 이제 취소가 되면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죠. 그 무효인 행위를 다시 취소가 된 무효인 행위를 다시 추인할 수는 있습니다. 또 취소된 후에 그걸 이제 추인하게 되면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된다는 것, 그건 앞에서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자, 중요한 법정 추인입니다. 법정 추인은
자, 우선 미성년자도 예를 들었지만 을로부터 상해당했던 갑이 취소권자고 을이 상대방입니다. 취소권자가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는 없었지만 여기 145조에 규정된 6가지, 요 6가지의 행위에 여기 해당되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추인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자, 법정 추인 사유 보십시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사유가 있으면 추인으로 간주합니다. 추인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했다는 것은 이의를 달았다면 그때는 법정 추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고요. 이의를 보류했다면,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의를 달았다면 그 말입니다. 자, 6가지. 취소권자가 주로 상대방에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하지 않고 전부나 일부를,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 겁니다. 이행을 한 겁니다.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주로 이행한 걸로 생각하세요. 상대방이 하면 추인이 안 되는 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요. 자, 이행의 청구,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해달라고 추인하지 않고 이행을 해달라고 청구했다는 거죠. 지금 경계계약은 갑과 을이 저 계약을 했다가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경계는 변경, 요 계약의 내용을 변경했다는 겁니다. 갑과 을이 다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걸 경계계약이라 합니다. 다음 담보 제공,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했거나 담보 제공을 받은 이런 경우도 포함합니다. 담보 제공, 미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권자가 양도, 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누구에게? 제3자에게 양도했다는 겁니다. 비업은 강제 집행,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강제 집행을 들어갔던 겁니다. 다시요. 법정 추인은 취소권자가 저 취소할 수 있다는 사기당해서 계약을 했다는 걸 알면서도 취소하지 않고 이 6가지 행위,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그건 추인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 봐야 된다는 거죠.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면. 다 묻는 것은 그 2번에 법정 추인 사유 6가지, 그 위에 6가지 중에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미연, 상대방이 취소권자한테 이행을 청구했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상대방 을이 취소권자가 아니고 상대방 을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 아까 미엄에 취소권자가 양도하면 법정 추인이 되지만 상대방이 양도했을 때는 이건 법정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 추인이. 자, 이 2가지를 시험에 제일 많이 묻습니다. 취소권자가 한 게 아니고 요 둘은 법정 추인 사유에 니은과 미음은 상대방이 취소권자한테 이행을 청구했거나 상대방 을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을이 양도했을 때 제3자 등에게 이건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닙니다. 또 하나 3번은 이미 말씀드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추인할 수 있는 자가 이의를 보류하면서
이의를 보류,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류, 이의를 달면서 전부 이행을 하더라도 그건 이의를 보류했기 때문에, 이의를 달았기 때문에 그건 법정 추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 법정 추인 사유 다시 정리하시고, 상대방이 했을 때 법정 추인이 안 되는 니언과 미음이 중요하다는, 그 방금 2번에서 설명드린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자,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이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다음 제10장, 오늘 마지막 시간, 셋째 시간에는 법률행위의 부관, 조건과 기한, 아시죠?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가겠습니다.